네, 어저께 녹화했던 것 중에 CLA랑 DMA 하고 플래시 API 쓰는 부분을 녹화했는데 그 자료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영상이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자료를 못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급히 영상을 다시 만듭니다. 우선 교육 3일 과정 중에서 마지막 날은 이제 CLA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이라서 목이 잠겨요. 이게 지금 이게 자료가 안 올라간 걸 아침에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용이 좀 제가 또 오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를 것 같습니다. 우선 CLA는 컨트롤 로우 엑셀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거 더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녹음해야 돼요. 이게 벌써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저는 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요번에 이제 교육은 처음 받은 건데 좀 재밌게 들었거든요. 우선은 CLA 코드를 CCS에서 같이 짜서 넣는 건데요. 이 CLA는 좀 얘기하지만 확장자가 .cla로 끝나요. 그래서 그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은 CCS 안에 CLA 전용 컴파일러가 따로 컴파일을 한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어셈블러로 짰는데 지금은 이 CLA용 컴파일러 성능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어지간한 거 C 언어로 짜도 뭐 일반적인 경우에 큰 어떤 성능적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제어해야 되는 경우면 요새도 CLA를 어셈블러로 짠대요. 그리고 뭐 특징적인 거로 하면은 32비트 전용 컨트롤러고요. 플로팅 포인트 따로 붙어 있고, 좀 이따 얘기 나오지만 변수라든가 사용되는 이 CLA용 어셈블러, 그러니까 기계어가 32비트에 맞춰져 있고 굉장히 제한적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복잡한 CPU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제한된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CPU 대신해서 마치 DMA가 CPU 대신해서 데이터 전송하는 것처럼 CPU를 대신해가지고 각각의 페리페럴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좀 빠지긴 했는데 GPIO 같은 것도 직접 제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CPU랑 병렬로 움직이거나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CPU에 보조 연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요게 수업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럽트랑 많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럽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CLA는 내가 일을 하다가 옆에 동료한테 이것 좀 해줘. 둘이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고 옆에 동료가 일을 마치면 나한테 너가 부탁한 거 일 다 했어 하면서 나한테 자료를 주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또 사용하는 거고 해서 개념적으로 병렬 처리인 거죠. 병렬 처리. 물론 일을 병렬로 시작하는 거나 끝맺는 거는 인터럽트 처리로 이제 신호를 주고 받고 하는데 이 동작하는 것 자체는 병렬 처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배우면서 이제 수업하면서 들었던 게 우선 CLA라고 해서 뭐 속도가 클럭이 CPU 원래 2837X에 있는 CPU랑 뭐 다른 조건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어요. 클럭도 동일하고 메모리도 CPU가 우리 이 DSP가 갖고 있는 메모리 맵 있잖아요. 그 메모리 맵 일부를 똑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좀 신기한 게 있었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인데 이건 난 맨 처음에 이게 함수로 선언되어 있는 줄 알았어. CLA 프로그램 짜는 게 함수로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CLA는 그러니까 momo.cla라는 파일을 만들면 그 안에 인터럽트 함수가 이렇게 인터럽트 함수를 내가 거기 짜는 거고 그거를 이제 TI에서는 태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병렬 처리돼서 그런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이 돼서.
근데 여하튼에 멀티태스킹이 되지만 그 태스킹을 구현하는 방법 자체는 인터럽트 함수 형태를 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8개 인터럽트를 함수 등록할 수 있고 하고 그 8개 인터럽트 함수를 이제 CLA 함수 포인트 8개 등록해서 그 함수 포인트에 인터럽트를 걸어주면 그 타스크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메모리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또 가능하고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요게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게 태스크 트리거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신기한 구조긴 했는데 CLA가 자기 프로그램이나 램에 자기 인터럽트 함수 코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외부에서 특정 그 CLA에 그 타스크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트리거를 건다거나 아니면은 뭐 PWM이나 ADC나 GPIO 같은 거 걸면은 그게 실행이 돼요.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페리페럴 액세스가 할 수 있고 인터럽트를 내가 받아서 쓴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 CPU 쪽에는 인터럽트 11번, 12번 두 개로 다 일을 완료했어 라고 이제 알려준다 이거죠. 완료되면 또 CPU가 다시 트리거 걸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구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트리거 소스야 레지스터 봐야 되고 여기 보면은 MV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초점이 요게 그 CLA 파일에 등록한 8개의 인터럽트 함수 그거 함수 주소 저장하는 레지스터야.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해 놓고 위쪽에 있는 뭐 트리거 이네이블이나 트리거 플래그나 이런 거 저기 등록해 주면은 인터럽트가 걸려요. 하고 이게 자체적으로도 하나의 CPU다 보니까 우리 PC 레지스터도 있고 스테이터스나 뭐 그냥 연산용 레지스터나 보조 레지스터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CPU. 근데 약간 규모가 작다 뭐 이 정도 있다는 거죠. 하고 아직은 이 설정법을 완전히 다 모르겠는데 이게 CPU 그러니까는 DSP에 있는 CPU 메모리 맵에 있는 CPU 자원 중에 LSRAM, 로컬 쉐어드 메모리 부분을 자기가 프로그램이랑 데이터 메모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용량까지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수치는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최대치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CLA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아마 공부는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재밌었고 뭐 당연한 얘기였긴 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물어보셨네요. 이게 일단 2837XD 제품은 코어가 2개잖아요. 그럼 CLA도 2개죠. 근데 CPU랑 CPU는 그 IPC나 중간에 듀얼 포트 메모리 영역 같은 거 써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CPU끼리는 묶여 있는 건데 CLA끼리는 묶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CPU1에 있는 CLA가 CPU2에 있는 CLA2에 뭔가 자료를 주려면 CPU를 2번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CLA 같은 경우는 듀얼코어에서 진짜 CPU 옆에 붙어있는 조력자 같은 역할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랑 이게 프로그램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가 정해지면 이것도 각각 설정할 수 있는데 레지스터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겸용해서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CLA가 LSRAM 사용하겠다고 선언이 되면 그 이제 레지스터가 있어요. 밑에 요 메모리 설정하게 되면 CPU가 이제 접근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로 선언된 경우는 CLA랑 CPU가 동시에 제어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동시 제어가 되면 듀얼 포트 메모리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먼저 선전하는 놈은 다음번 어섹스할 때는 순위가 밀리는 구조고. 일단 이런 거 재밌어요. 해가지고 구조가 뭐냐면 CPU가 CLA 용으로 LS 램의 일부를 이렇게 내가 CPU 걸로 쓸 건지 CLA 용으로 쓸 건지 설정해주고, 그게 이제 데이터냐 프로그램이냐를 이 레지스터에서 딱 세팅을 해주면 그 LS 램 자체가 CPU 거에서 CLA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CLA CLA 그 기능이 아예 독립적으로 CPU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CPU에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CLA에 움직이는 프로그램 코드도 CPU가 이 램에다가 올려준 다음에 내가 그거를 데이터로 쓸지 프로그램으로 쓸지 결정해주고 너 CLA 동작해라고 해야지 CLA가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했지만은 CLA 기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CPU가 동작하다가 이게 다른 인터럽트가 오면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나? 내가 하는 걸 멈추고 다른 인터럽트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 우리 인터럽트 네스팅 된다고 하는데 중첩되는 거죠. 근데 중첩되더라도 여튼간에 지금 걸 멈추고서는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CLA는 그렇지 않고 뭐 하다가 얘가 완료돼야지만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틀려요. 근데 CPU와 CLA는 서로 중첩이 돼요, 또. 이해하셨죠? 그래서 CPU는 원래 자기 거 하다가 인터럽트 걸리면 네스팅 되고 돌아오고 네스팅 되고 돌아오는 구조인데 이거랑 병렬로 CLA는 각자 자기 거 인터럽트 들어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이거죠. 이 타스크끼리는 네스팅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그 CLA 메모리에 여기 보면은 아까 타스크 8개 등록해가지고 독립적인 타스크 인터럽트 8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8개가 중첩은 안 돼요. 네스팅 전혀 안 되고 인터럽트 들어오는 그냥 순서대로만 처리되고 숫자가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CPU 입장에서, 그러니까 CPU가 CLA한테 거는 여러 가지 소스들 설정하는 레지스터들도 있고요. 똑같이 인터럽트 생기면 CPU에 있는 PI 이 인터럽트 건드려서 CPU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구조 전체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고 요게 그 CLA 타스크 소스 셀렉션 레지스터인데 각각 8비트씩 되어 있고 타스크 하나가 동작할 수 있는 트리거 소스가 256개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한 114개씩 있나 봐요. 이렇게. 이런 거는 레지스터 참고하면 될 거고. 하고 요게 여기 MIFRC 인터럽트 포스 레지스터가 CPU가 그 강제로 CLA를 호출하는 거죠. 여기 소스에 나와있어요. 소스 보면은 다 페리페럴 소스를 받아서 CLA를 구동하는 건데 이 0번이 뭐냐면은 이 MIFRC 레지스터에 여기 신호 주면은 그 해당하는 타스크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구조예요. 실제 이그젠플에서 쓴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LA가 CPU랑 병렬이라고 해도 동작 자체는 아빠와 아들? 약간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어 시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이 allow 이디스는 프로텍션 레지스터 제어할 때 앞뒤에 넣어서 풀어주잖아요. 중간에 인터럽트 걸고. 근데 이거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CLA는 IEC라고 아예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왜 이렇게까지 따로 이걸 만들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세 줄도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줄로 막 바꿀 수 있으면은 여하튼간에 몇 클락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CLA 보면서 나중에 보면 좀 신기했던 게 레지스터로 제어하는 명령어가 좀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은 CLA 프로그램 짜고 CLA 자체를 디버깅하는 방법들이 CPU 디버깅하는 거랑은 틀리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레지스터로 어떤 명령어를 켰다가 꼈다가 약간 그런 부수적인 작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의사항이 좀 있는 거예요.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뭐 하드웨어 리셋도 따로 CPU가 걸어주는 거예요. CPU가 이거 써주면은 걸리고 끄면은 안 걸리고 이런 거. CLA가 CPU의 종속적이라는 얘기죠. 뭐 다른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럽트 플래그, 인터럽트 이네이블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나중에 이그젬플 나오는 건데 이게 CLA 코드는 CCS에서 별도로 만들어주는데 여하튼 간에 그냥 에뮬레이터 써서 램에서 에뮬레이션 하건 플래시로 하건 CLA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올려주는 것 자체는 CPU에서 코드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CPU에서 코드가 CLA용 코드를 그 아까 LS램이나 그 로컬 쉐어드 램 영역에다가 올려주고 그 메모리를 CLA용으로 써라라고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리셋 해주면 CLA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CLA가 병렬이라 하더라도 이거 밑반찬 깔아주는 거는 CPU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이런 순서가 필요한 거죠. CLA 태스크 코드는 CLA 프로그램 여기 아까 LS램에 복사해줘야 되고 이거 CPU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CLA가 사용할 프로그램 데이터 공간 초기화 해줘야 되고 이것도 CPU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LA 레지스터 설정해 주는 거죠. 뭐 클럭이라든가 벡터 설정이라든가 트리거 소스라든가 태스크 활성화하는 거랑 이런 것도 다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CLA 완료 인터럽트 받겠다고 하면은 그 CPU 쪽에서 PI 설정해 주고 여기까지 되면 완료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CLA 태스크 인터럽트를 걸면 이제 뭔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몇 페이지에서 하는 거는 CLA 쓰려면 CPU 코드에서 이렇게 태스크 코드를 CLA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있을 메모리에 복사해주고 이게 CLA 레지스터 초기화해주고 레지스터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CLA용 8개의 인터럽트 함수 그 함수 주소를 여기 벡터 레지스터에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거 소스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인터럽트 쓸 건지 안 쓸 건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PI 우리 CPU 쪽 PI에서 인터럽트 가는 CLA 인터럽트 완료 인터럽트 받으려면 그거 설정해줘가지고 여기 이렇게 인터럽트 설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CLA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CPU 에뮬레이터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해도 CLA가 이게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 CPU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실제 이그젬플도 보니까 CPU 쪽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면 그 CCS 환경상에서는 CLA가 커넥션 안 돼 있어도 그 칩 자체 내에서 CLA 코드가 움직여요. 왜냐면 CPU가 다 이 처리를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CLA를 디버깅 하려면 CLA는 프로그램을 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 심볼만 로딩 해가지고 트리거를 잡는다 이거죠. 그런 게 좀 되게 독특했어요. 또 CLA 안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도 못 잡아요. 아까 이제 그 디버깅하는 방법이 특이한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아까 M 디버그 스탑인가 무슨 또 명령어 불러 CLA 그 명령어가 있어요. 디버거 우리 JT 에뮬레이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발생시키는 또 어셈블러 명령어가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호출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또 디버깅이 되는 또 구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CLA 쓰려면 이게 만약 우리 GPU에서 램 다운로드하는 구조다. 그러면은 CLA도 여하튼간에 시언어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니 스택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스택 메모리 공간 잡아주고 여기 섹션에다가 이렇게 CLA용 프로그램을 그 로컬 메모리에 어디다가 할당할 건지 다 해주고 이쪽에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 사이즈 같은 거 다 할당해주고 똑같아요. 이게 CPU에서 SRAM 로딩하는 구조랑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뭐 스택 잡을 거 공간해주고 여기서는 플래시 B 영역의 CLA 프로그램 같은 걸 처음에 저장하고 있는 거죠. 하고 데이터 메모리로는 그 LS0를 쓰고 그래서 여기 플래시 B 요거 설정해 주고요. 여기 LS0 설정해 주고 섹션에서 여기 램 할당할 부분이랑 하고 이게 플래시 할당한 부분을 따로 섹션에 다 설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당해 주면 나머지 CPU 코드에서 각각 CLA 프로그램을 플래시 B에서 이 램 LS4로 옮겨주고 이 나머지 LS0는 데이터로 설정해가지고 쓰는 일련의 초기화 과정은 다 CPU가 해주는 거예요. 쓰는 게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처음에 설정 자체가 있다 보니까는 그거 됐고 그리고 이제 얘기 들은 거에 의하면 CLA가 이제 피콜로부터 나왔잖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여튼간에 피콜로에 있는 CLA가 타입 0 하고 지금 이제 2837X에 있는 게 CLA 타입 1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28004로 피콜로에 또 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 건데 그게 CLA 타입 2 버전이래요. 그래서 여기 선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게 수업 시간에는 이미 짜여진 이그젬플을 불러와서 했기 때문에 얘가 원래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 사람이 따로 설정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근데 설정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그젬플 때문에 그런 건데 요 CLA가 램이랑 플래시 부팅할 때마다 옵션이 달라지다 보니 그거를 if define 문장을 써가지고 선언하는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 이렇게 빌드 링크 어드밴스 옵션에 커맨드 파일 프리 프로세싱에 보면은 디파인한 변수를 여기서 등록해 주면은 이제 그거 처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CLA만 하고 끝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C언어 문법 사용하고요. 확장자는 .cla요. 그러니까 CLA는 CLA용 파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셈블러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C언어도 되게 잘 된다. 그거고요. 좀 신기했던 게 C언어만 된다는 거 이건 안 신기했는데 이 변수가 틀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같은 컨트롤러 붙어 있는 건데 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중간에 CPU는 16인데 CLA는 32. 롱은 64, 이건 32. 롱 더블은 64, 32. 포인터는 32, 16.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CLA는 특수한 체어나 쇼트 빼고는 다 32비트 변수로 처리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변수를.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CLA 변수 중 일부는 CPU랑 공유로 쓰잖아요. 근데 서로 처리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틀리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64비트 데이터로 선언된 것들을 CLA에서 불러오는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포인터는 왜 작냐? 메모리가 작아서 그래요. 이게 CLA가 물론 독자적인 CPU니까는 얘도 아까 PC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레지스터 공간 자체가 이제 최대 64워드인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아까 메모리 공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 LS0부터 LS5까지 지나는데 근데 개당 2kg 워드면 6개 해봐야
12kg 얻으니까는 64는 안 되네요. 여하튼 간에 메모리 포인터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고 밑에 이거 16비트 데이터 오버헤드 발생한다는 거는 이거 관련된 거야. 얘가 애당초 32비트 전용 컨트롤러로 돼 있다 보니까 명령어를 많이 막 이렇게 데이터 형변환하는 이런 되게 범용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형이 32비트 아닌 거를 쓰는 경우에 속도 저하가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이 뭐 전역이나 뭐 이런 거 초기화는 지원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여기 설명, 이게 아마 매뉴얼이 어딘가 있겠죠. 이게 몇 가지 명령어 지원을 안 해준대요. 여기 보면은 나눗셈. 근데 이게 정수형 나눗셈인지 실수형 나눗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눗셈 뭐 안 된대요. 이거 하고 나머지 아마 실수인 것 같죠. 이거 안 되고 부호 없는 정수의 비교도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마 나눗셈이 안 되는 건 명확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나머지 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여하튼 간에 이그젠플에서는 CLA 매스 함수 불러와가지고 또 그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TI에서 CLA용 수학 소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거 불러다 쓰더라고요. 이거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그젠플 같은 거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CLA 쓰면은 CMD 파일에 CLA를 위해서 메모리 공간 할당해 줘야 돼요. 이거는 CLA용 C언어 스택을 위한 공간이고 그런 것도 그 램에다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설명되어 있고요. 요거 아까 이거네요. 이거 CLA가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잡혀요. CCS에서. 그래서 그거 잡으려면 여기 mdebug stop이라는 명령어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에뮬레이터가 걸리면서 에뮬레이터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게 좀 또 다르더라고요. 설명하는 걸로는 이게 CLA가 지금 타입이 0, 1, 2 3개가 지금 개발됐는데 374까지는 타입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타입 2는 누구 거냐면 그럼 아까 피콜로 중에서 28004인가? 2804 땡? 그 버전은 CLA가 포함되어 있는데 걔가 타입 2래요. 걔는 브레이크 포인트 된답니다. 진작에 좀 넣어주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게 2837X가 나온 지가 이제 2, 3년 됐거든요. 근데 피콜로 최신 버전은 올해 나왔으니까 이제 2, 3년이랑 격차가 있잖아요. 그 사이 동안 좀 발전을 한 거겠죠, 이제 그런 것도. 제 생각인데 37X 이후 버전, 뭐 38땡 버전 뭐 이런 거 나온다 치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쓰겠죠, 이제. 요거는 뭐 명령어 어셈블러 쓸 일은 또 없고 뭐 저도 그렇게까지 고수는 아니라서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우선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똑같아요. 이거 CPU랑 똑같이 8단계 파이프라인 똑같이 쓰고 이거는 이그젠플에서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같은 위치의 데이터 읽기 쓰기 하면은 그게 NOP 3개가 CPU에서 NOP에 해당하는 건데 이 3개 넣어줘야지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 때문에 읽고 쓰고 하는데 중첩이 생기잖아요. 그거 피하려면 이렇게 중간에 휴식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CLA용 함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코드 사이에 그 NOP가 실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했고. 근데 제가 본 건 이거고. 근데 요 밑에 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CLA용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간접 어드레싱 한 다음에 세 번째에서 다시 쓸 수 없대요. 이것도 뭔가 중첩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파이프라인 구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이거 끝나네. 자, 여기서 여튼간에 이제
CLA의 내부 코드를 디버깅 하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374는 그게 안 되고, 잡는 방법은 mdebug stop이라는 명령어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넣어요. 이걸 넣던가 이렇게 어셈블러, 인라인 어셈블러로 넣어서 그렇게 되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당연히 뭐 CPU랑 CLA가 동작하는 중간에 되는데, 문제는 CLA 코드는 CPU에서 올려주다 보니 실제 CLA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심볼 다운로드 해가지고 CLA가 동작할 때만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신기했다. 일단 그런 식이고요. 실습은 굉장히 재밌었고, 이 실습 이거 싱크웍스 교육 들으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 CLA 기능 굉장히 강력합니다. 인터럽트 쓰는 거랑 확 차이가 나니까는 일단 되게 재밌었고, 네,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일단 멈출게요.